안녕하세요. 6.15 학생위원회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해주시는 전국의 수많은 대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6.15 학생위원장 유승재입니다. 이번에 이 학생위원회 보이는 라디오 교양 채널을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이번에 일본에서 큰 지진도 나고 카이스트 우리나라 정말 최고 명문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에서 대학생이 4명째 자살을 하는 등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씨는 따뜻해지고 봄이 완연히 다가왔지만 세상은 아직도 뒤숭숭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정말 많은 듯 싶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교양 채널을 내실 있게 진행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4월 날씨가 따뜻하다고 몸과 마음이 다 나른해지면서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살 건지 아니면 따뜻함을 더욱 뛰어넘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살 건지 결정해야 될 시기입니다. 교양 채널 함께 진행하면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공격 포인트였는데. 감사합니다.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래? 뭐야? 이게 한 번 얘기할 때 잘 들어야지. 뭐 이 리바이벌은 안 하는데 뭐 그냥 얘기해라. 그래. 안녕하세요. 동북아의 문 문경환입니다. 최근에 3가지 정도 주목해서 보면 되는데, 하나가 그 지난달 26일쯤 시작된 그 독일에서 북한의 외무성 리근 국장하고 그다음에 몇몇 전문가들, 그다음에 미국의 전직 대북 정책 관련 이 관료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했어요. 근데 토론회 주제가 그 5가지로 공개가 됐는데, 첫째가 이제 북미 관계 정상화 문제,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 그다음에 재래식 무기 감축 문제, 경제 지원 및 협력 문제, 그다음에 북미 평화협정 체결 문제, 이 5가지 주제로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5가지 주제 자체가 한반도 문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이제 문제들이라서 이게 단순히 그냥 전직 관료들이 간 뭐 개인적인 토론회라기보다는 비중 있는 토론회가 아니었겠는가,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과 비슷한 시기에 발표가 됐는데, 카터가 이달 말에 방북을 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카터 전 대통령 방북에 뭐 다른 전직 국가 수반들의 뭐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뭐 이런 사람들이 대거 이제 간다고 해서 상당히 좀 북미 간의 어떤 대화에 좀 계기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고요. 또 어제 김계관 외무성 부상하고 이 중국에 갔는데, 하필이면 같은 날 이 커트 캠벨 미국의 동아태 차관보도 중국을 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양자 접촉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는 하고 있는데, 뭐 실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잘 알 수 없는 거고,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 시기에 중국에 갔다는 건 중국의 중재 아래 간접적인 대화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대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비공식적으로는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미 카터가 미국의 그 레이건 대통령 전때 대통령이었어요. 그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이었고 77년부터 4년간 대통령 재임을 했는데, 이 사람은 사실 이제 그 대통령 재임보다는 그 이후에 여러 행보들, 외교 행보들이 많아가지고 주목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와 관련해서는 94년도에 방북을 해가지고 김일성 주석과 이 회담을 통해서
북미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장본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94년도면 북핵 위기가 이제 최고조에 달해가지고 클린턴 정부에서 북한을 폭격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세워놓고 결정만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카터가 전격 방문을 해서 특사 자격으로 가서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했고요. 그래서 북미 간에 이제 서로 신뢰가 없는 사이 관계였는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제 이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초보적인 신뢰를 합의를 하고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에 또 방북을 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방북했으니까 지금 4월 달에 또 방북을 하면 사실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2차례나 방문을 한 건데 작년에 방북했을 때는 그 미국의 뭐라 해야 됩니까? 그 미국인이 한 명이 이제 북에 그 억류가 됐어요. 이 북한의 이제 어떤 이제 뭐 반혁명 활동을 했다 뭐 이런 이제 혐의로 억류가 돼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오는 게 표면적인 목표였고 표면적인 목표 외에 이제 북미 간에 실제 공식 대화가 안 열리고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로 간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때 좀 특이했던 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당연히 만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만나지 못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때 방중을 했습니다. 중국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인데 그 어떤 나라를 갔는데 그 나라 수반이 안 만나는 건 물론이고 아예 다른 나라로 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상당히 당황했고 뭐 언론들에서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모욕을 당했다. 망신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했는데 참 이제 뭐 카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창피했겠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제 방북을 해서 다시 한번 뭔가 성과를 내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욕심이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끝났어요. 며칠 전에 카터 재단에서 그 회의가 있었는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연설을 했어요. 연설 내용에서는 이번에 자기가 방북을 하면 세 가지 얘기를 할 건데 하나가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 그다음 또 하나가 평화협정 체결 문제,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인도적인 지원 문제 이 세 가지를 논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두 개는 특히 개인 자격으로 가서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상당히 정치적인 주제이고 이 두 나라 사이의 관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설정하는 이 문제들이죠. 뭐 비핵화라든지 그다음에 뭐 평화협정 문제라든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을 가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이번 방북이 개인적 차원의 방북은 절대 아니고 비공식적인 사실상의 고위급 회담 성격을 갖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같이 가는 사람들 보면은 뭐 엘더스 그룹이라 해가지고 전직 뭐 국가 수반들의 뭐 모임, 친목 모임 같은 게 있나 봅니다. 근데 거기에 소속돼 있는 사람 여러 명이 같이 가는데 주목해 볼 만한 게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죠. 전 유엔 사무총장인데 유엔하고 북한하고 대화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뭐 경제 지원이나 협력 문제, 뭐 그다음에 뭐 핵 문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식량 문제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주목해 볼 만한 건 정전협정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리근 국장 토론회에서도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가 됐고 이번에 지미 카터도 평화협정 문제를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평화협정이라는 게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건데 정전협정은 1953년에 형식적으로는 북한하고 유엔군 사이에 체결된 협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평화협정으로 넘기는 데서도 형식적으로는 북한과 유엔 사이의 어떤 처리가 이제 절차에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유엔 전 사무총장이 가는 게 유엔하고 북한 사이의 그런 이제 문제들을 협의하는 그런 성격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짐작들도 하고 있는 거죠. 왜 자꾸 까딱거리는 거야? 지금 그 카터가 이번에 방북을 하면 사실상 이 미국의 고위급 방북이 5번째가 됩니다.
재작년부터 해서 계속 1년에 뭐 2명씩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계속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가 될 것처럼 하면서도 계속 안 되고 있는 이 이유는 결국 뭐냐면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라는 의지가 없어요. 그냥 대화는 위기 관리용으로 계속 이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계속 이제 북한을 압박하면서 북한의 뭐 급변 사태가 일어난다거나 북한이 붕괴한다거나 이런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북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누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걸 뭐 그게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자체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건데 다만 이번에 이제 카터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 카터라는 인물 자체도 비중 있고 같이 들어오는 사람들도 비중 있고 또한 그 동안에 최근 조정된 이 북미 간의 어떤 대화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좀 비중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전직 이 관료들, 전직 뭐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이 북미 관계에 좀 신뢰를 쌓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현직 관리들이 가야죠. 그 징검다리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좀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북한은 결국은 이제 미국과의 공식적인 협상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라는 걸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미국은 거기에 공식적으로는 이 호응을 못 하고 있는 비공식적으로만 호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방북하기 한 달 전부터 보도가 나와가지고 방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걸 보면 준비된 행보라고 봐야죠. 네, 준비된 행보고 이번에 이제 카터 방북이 되면서 북한의 이제 고위급과의 만남들 그리고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중요하게 나서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북한의 여러 가지 이제 행보들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라늄 농축 시설도 공개를 했고 올해 또 오늘도 뉴스 보니까 뭐 경수로 건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던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통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군사적 압박을 해도 먹히지 않고 경제 봉쇄를 해도 먹히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대화밖에 할 수가 없는데 대화를 하자니 미국 내에서의 이제 반발이라든지 미국의 체면이 서지 않는 문제라든지 대화를 해도 결국은 미국이 협상에서 밀리는 그동안 역사가 그래왔으니까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대화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좀 결국 깨지고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카터 방북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명박 정부는 지금 뭘 할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문제가 이게 풀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니까 북한이 사과를 하든지 뭔가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천안함이 우리 소행이라는 증거도 없으면서 왜 자꾸 우리한테 책임을 지느냐 우리는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천안함 문제가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런 걸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또 거부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밝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인정을 안 해요. 이미 걸러놨으니까 더 거론할 필요 없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평행선은 그냥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 천안함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과 공식적인 대화를 하기는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국내 여론도 있고 보수 세력들의 반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대화를 하자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처지에 놓여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별로 대화할 의지도 없는 것이고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과는 달리 이명박 정부는 상당히 이 제약이 있는 남북 대화에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인 것이고 대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천안함 문제가 쉽게 풀릴 수도 없고 최근까지도 정부 당국자들은 다 천안함 문제 사과가 있어야 대화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며칠 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보수 세력 내에서도 일부에서는 천안함 부분을 좀 유연성 있게 다루자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풀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식의 이제 해법도 찾고는 있는데 소수의 의견에 불과하고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천안함 문제는 반드시 뭐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남북 대화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낮다 이렇게 봐야겠고, 이명박 정부만 배제된 다자회담으로 갈 가능성이 오히려 이제 높은 상황인데, 미국이 물론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커트 캠벨 저번에 방한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남북 대화가 우선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대화는 남북 대화가 있은 다음에 자기들은 하겠다라는 식이에요.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있는데, 하지만 이게 이제 결국 이명박 정부의 고집 때문에 남북 대화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북미 대화까지 안 되는 상황으로 간다면, 북한은 결국 이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압박을 들어갈 것이고, 미국이 과연 그런 걸 계속 이제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갈 수 있겠느냐, 그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명박 정부가 두 손 두 발 들고 천안함 문제는 넘어가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명박 정부 빼고 북미 간의 대화가 되거나 둘 중 하나로 갈 것이고, 그 선택은 결국 이명박 정부에게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한반도 문제를 풀 다자 대화에 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나겠죠. 협의가 다음 주 화요일로 잡혔습니다. 날짜 잡혔고요. 백두산 문제는 사실 이것도 자기 꾀에 속아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북한에 뭔가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다 보니까 백두산 화산도 터질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막 나왔죠. 근데 실제로 학자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화산 활동에 조짐이 있는 거면 사실이에요. 근데 화산 활동이라는 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뭐냐면은 화산 활동 조짐이 있으니까 조만간 폭발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조만간이라는 게 1년일지 10년일지 100년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각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일본도 지금 대지진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습니까? 대지진 조짐이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빨리 일어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마찬가지로 화산도 백두산 화산 활동 조짐이 있으니까 한 100년 뒤에 터질지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막 부풀렸어요. 곧 마치 뭐 내년이면 터질 것처럼 국내에서는 막 부풀려서 북한은 곧 망한다 이런 식의 분위기를 심어줬죠. 근데 그거를 오히려 북에서 역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 너네 걱정되면 우리 한번 대화를 해보자. 근데 이걸 피할 명분이 없다는 거죠. 이건 정치적 문제가 아니잖아요. 백두산 터지느냐 마느냐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너네랑 대화 못하겠다 이럴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물론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 측에서도 뭔가 얻으려는 건 있죠. 뭐냐면은, 그거 봐라, 북한도 다급하니까 대화를 요구한 거다. 그러니까 분명히 백두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선전을 할 수 있는 거리는 되겠죠. 근데 이것 자체로 인해서 이제 남북 대화의 어떤 공식 채널이 한편으로 계속 열려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학생 여러분 요즘 참 살기 힘드시죠? 저도 최근에 저희 이제 대학 후배들이 자꾸 자살을 해가지고 참 가슴이 아픕니다. 대학생들에게 무제한의 어떤 경쟁을 요구하고, 어떤 경제적 능력도 없는 대학생들에게 엄청난 등록금들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사회가 정말 근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건 대학생들의 어떤 개개인의 힘으로 풀 수는 없습니다. 대학생들이 힘을 모아서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 이 대학 정책들을 고쳐냈을 때만이 이 사회가 정말 대학생들도 편히 정말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제 상황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우리 민족 문제, 이 한반도에 상당한 이 중대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잘 모르면 사실 미래를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앞서가는 사람이 되자면 미래를 알아야겠죠. 그런 데서 오늘의 이런 이제 한반도에 조성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예를 들어
이 한반도에는 항상 이 불시에 어떤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연평도에 갑자기 포격 사건이 난다거나 이런 거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연구를 하고 인식을 이 한반도 역사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고 있었을 때는 어떤 사건이 터지더라도 아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터졌겠구나.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잘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공부하고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다 됐다 야. 가자. 밥 먹냐? 밥 먹고 다녀. 아이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럼.
보이는 라디오 교양 채널 이렇게 좀 진행해 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기대하면서 오늘의 교양 채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두근거렸지.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 검은 절벽 끝 더 이상 발 디딜 곳 하나 없었지. 자꾸 목이 메여 간절히 네 이름을 되뇌었을 때 귓가에 울리는